계엄 선포 당일보다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보신 대로 계엄에 대해서는 오늘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하지만 탄핵은 반대한다. 계엄이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민주당은 이런 한 대표의 입장을 고리로 해서요. 여당도 탄핵에 동참하라 이렇게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란죄라는 엄중한 중대 범죄의 공범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인정했듯이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입니다. 탄핵 반대 당론은 위헌, 위법한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의미이거나 자신들도 내란의 공범이라는 실토 아니겠습니까? 쓰레기 정당, 국민의 짐이 되지 마십시오. 예, 원영섭 변호사님. 아까 전에 이제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좀 하루 정도 이제 여유를 둔 것을 두고 이제 전략이라기보다는 지금 이탈표, 국민의힘 이탈표가 당장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이번 표결과 관련해서 직접 연락을 시도했는데 아무 반응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도 민주당이 공개했거든요. 네,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도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탈표, 반란표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대 당이 끊임없이 이제 교섭을 하죠. 그 교섭의 과정에서 이제 소통을 한쪽에서는 했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탄핵 소추가 돼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이런 상황들이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과연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졌을까요? 저는 그 이후에 정말 제대로 또 그게 정의가 구현돼 가지고 민생이나 이런 게 살아나고 그랬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혼란, 국가적인 혼란, 국민적인 혼란 그것뿐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민주당 한다고 하니까 절차를 밟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절차를 밟는 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근데 아까도 이제 정치는 말로 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정치는 헌법과 법률의 권한으로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는 말정치에서 거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해서 과반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 그리고 직무의 정지는 진행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헌법과 법률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론전만 하고 아니면 말만 해야 되는 부분인지 한동훈 대표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좀 묻고 싶은데 국민의힘은 이 감사원장의 직무정지 탄핵소추 의결을 막기 위해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여론전만 말만 하는 건가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이? 근데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그거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의 고유한 고민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는 굉장히 놀라기도 했습니다. 전혀 예측을 못한 거지만 하지만 과연 그러면 당이나 아니면 여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고유의 권한이라고 해서 그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3가지 요구사항을 던졌는데요.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라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사태 책임자, 이번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재섭,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유재준 이렇게 5명의 의원인데 김재섭, 김상욱, 우재준 이 3명의 의원은 지난번 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또 찬성표를 던진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님. 자, 앞서 이제 그 이탈표 최소 8표 정도 필요하죠. 국민의힘 의원들. 그런 상황이죠. 야당에서는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소장파 의원들의 진심은 믿고 싶어요. 진심은 믿고 싶은데 뭐 국민들 중에 대통령을 믿는 분이 있겠습니까? 불과 12월 초에 대국민 사과하셨죠. 고개를 굉장히 고개를 숙이셔서 저는 그래도 조금 바뀌실까 마지막이나 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포고령 선포한 거 보면 완전 남 탓이에요. 그냥 뭐 야당이 예산 폭거해서 싫고 탄핵을 자꾸 해서 싫고 특검을 자꾸 해서 싫고 의사들이 자신의 말을 안 들어줘서 싫고 노동자들이 집회해서 싫고 그냥 뭐 다 남 탓이에요. 본인이 부족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권위가 떨어져서 국정 동력이 없어서 야당이 탄핵을 해도 전혀 역풍이 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자신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가족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 남 탓인 거예요. 그런 분인데 이 소정파 의원들이 대국민 사과를 원하셨는데 대통령이 사과를 하겠습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카드까지도 선택하면서 분노에 차 있는 분인데 그게 무슨 위선적인 사과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사과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사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셨는데 국무위원들이 다 지금 계엄을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본인의 충암고 선후배인 이상민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까지도 지금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대통령 처벌하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정파 의원들이 본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고는 했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고요. 임기 개헌과 관련해서는 순수성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지금 무정부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내각 강요도 다 사퇴했고 국민들도 싫어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없어요. 그건 좋은데 이 임기 단축 개헌은 마치 그것과 같아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봅시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봅시다. 라고 하면서 시간 끌듯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2년 6개월을 다 채워버리면 지금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는 거 외에 국민들의 이 혼란하고 무정부 상태이고 아무도 대통령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이 불신의 정부와 사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수습책을 내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답답한 거고요. 소장파 5인의 생각도 좋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것들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대통령이 추가 담화를 내놓을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요.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그 속내를 털어놨다는 말씀 저희가 전해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도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왔다면 비상계엄이 어떻게 선포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전해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일단 내란죄로 고발된 상태에서 출국 금지가 된 상태고 그리고 면직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이 불출석한 상황에서 있었던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 상황 잠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걸 보고 바로 이어지는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명확하게 인지가 했습니다. 그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지금이 전시입니까? 차관부터. 지금 전시 아닙니다. 총장. 예,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준전시입니까? 예, 정전 상태. 아니, 지금 전시냐고. 현재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계엄법에서 얘기하는 장난치지 말고 네네네. 장난으로 묻는 거 아니잖아요. 자, 다시 차관 전시입니까?
전시 아닙니다. 총장, 예, 아닙니다. 개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안 부재 상태입니까? 치안 보전 상태 아닙니다. 총장, 예, 아닙니다. 네, 장희찬 최고위원 이 상황 보셨습니까? 네, 봤죠. 뭐 일단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일단 야당에서부터 내란죄로 고발이 들어갔고 또 국회에서 여당 지도부 역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해서 여러 이 국무위원들이 일단 사의 표명을 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현 상황에서 안보나 군의 이 대비 태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지명자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민석 의원이 지금 전시냐 치안 부재 상태냐 등등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헌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요. 대통령께서 판단했을 때 저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어떠한 행정 기능을 행사할 수 없고 행정권 자체가 마비된 상황을 매우 심각한 이 비상사태로 판단했다. 이 통치권자의 판단을 사법적으로 어떻게 재단할 것인가는 아마 나중에 추후 더 깊은 문제로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국방위에서는 어쨌든 현안 질의가 이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위에서 막 파행이 있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앞서도 언급했지만 확인되지도 않은 해외 도피설을 또 민주당 의원이 퍼뜨렸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정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 공세의 어떤 카드를 잡은 셈이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의 국면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주당이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혼란을 정치적 공세의 어떤 호재로 사용하려는 모습, 이를 빌미로 이재명 대표의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오늘 통과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12월 12일에 예정된 본인의 대법원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하질 않나. 이재명 대표는 6일에는 표결이 없어요. 그런데 6일에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나. 이런 이 지금의 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에 탄핵 정국으로 가는 국면의 혼란을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좀 덮기 위한 하나의 어떤 사리사욕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유화하려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진다면 국회에서의 질의나 여러 가지 절차 과정에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진상규명을 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야당의 정당한 권한이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거나 탐하는 모습, 특히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 국면을 사용하라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홍익표 의원님은 그 국회 현안 질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우선 김용현 장관이 오늘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뒀다는 이유로. 근데 지금 본인은 여러 군데에서 내가 총괄 지휘했고 사실상 내가 다 책임이 있다 얘기하면서 오늘 국민에게 그 과정과 그 왜, 이유, 그다음에 배경, 그다음에 이 과정들을 다 소상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거죠. 저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반드시 국회에 출석을 했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아마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든 청문회 등등을 통해서 저는 뭐 어떠한 형태든 반드시 김용현 전 장관을 불러서 이거 책임을 묻고 그 진상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김용현 장관이 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뭐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본인들의 사법적인 문제를 회피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사법 불가피하게 양당 대표로서 사법 절차와 관련된 일정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연기를 신청한 거고 연기를 신청하는 것도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청에 대해서 불참석이나 연기 신청에 대해서 수용할지 말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야당에서 법원에 압박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법원이 그걸 받고 안 받고는 법원의 판단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자리에서 보면은 특히 충격적인 것은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제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서 이제 승낙한 게 육군참모총장이잖아요. 근데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 조직표상에서 계엄 사무를 총괄하는 것은 합참의장입니다. 그러니까 군내 서열 1위가 합참의장이고 계엄 사무를 원래 당연직으로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합참의장이 해야 되는데 합참의장은 해사 출신이에요.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김용현 장관이 결국은 자기의 특수관계
그러니까 좀 더 편한 육사 후배인 육군참모총장을 별도로 선택을 한 거죠. 이게 2018년 박근혜 이 비상계엄 문건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그 방식을 채택을 한 것 같은데 이것 자체도 일종의 정상적인 지휘 체계보단 사적 인맥, 뭐 예를 들면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정 인맥을 보고 이번 군사 쿠데타 비상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육군참모총장이 본인이 포고령도 난 봐서 알았다, 와서 알았고 모든 것도 알았다. 근데 저는 사성장군으로서 육군참모총장으로서 되게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당당하게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리고 자기가 사실은 사인해야 되고 계엄사령관으로서 모든 업무를 주관해야 되는 사람이면 자기가 책임 안 질 일이라면 거절했었고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저는 사인하고 그거에 동의한 순간 저는 그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당장 이제 모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국의 향배가 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에 따른 파장은 상당할 거로 보입니다. 네,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야당으로서는 바라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야당은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에 두 가지 상황이 전개될 텐데요. 하나는 헌법재판소 기각. 이 경우에는 이제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은 탄핵 추진에 대한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가장 바라지 않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인용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즉시 이제 파면되기 때문에 이제 여당이 생각할 때 여당 입장에서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이승훈 부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 탄핵안이 이제 부결이 되는 경우, 가결이 되는 경우 세 가지 상황을 우리가 봤는데 그 전에 일단 헌법재판소가 지금 6명 체제잖아요. 이제 어떻게든 6명 체제에서는 당장 뭐 심리를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이 문제부터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7명이 참석해야지 심리가 가능해요.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을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탄핵소추를 당했는데 지금 심리를 하지 않으면 직무 정지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기 때문에 일단 뭐 헌법재판관이 충원되기 전까지는 6인이라도 심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처분을 했고, 이게 인용이 돼가지고 지금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심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6인이 결정하면 탄핵 결정이 날 수는 있는데요. 6명이 심리하고 6명이 결정한다는 게 좀 어렵죠. 절차적 정당성도 그렇고 또 경우의 수를 보더라도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6명이 탄핵 결정에 동참하는 것과 6명인데 6명 전원이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당연히 헌법재판관을 추가적으로 추천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추가적으로 9명이 충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야당에서 지금 두 분을 추천한 상태거든요.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뭐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주장해 왔던 것이 또 야당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그냥 뭐 덮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좀 방치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민주당이 그동안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 후면에서는 자승자박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된 심리에서도 헌재에서 국회를 대표해 나온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왜 헌재 재판관 추천 그동안 하지 않았느냐, 헌재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면서 강하게 질책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탄핵을 위해 재판관이 필요하니까 2명을 추천하겠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할 권한이 없어요. 지금 3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주장은 국민의힘 한 사람, 민주당 한 사람, 나머지 하나는 여야가 합의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의석수대로 2대1 추천하자는 겁니다. 이것부터 지금 합의가 전제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 2명을 추천한 거거든요. 그래서
헌재 재판관 3명을 추천하는 문제도 저는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그동안 헌재 마비 상태를 방치해왔던 민주당의 책임이 좀 더 클 것이고 3명 중에 추천권을 2대1로 가져갈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대1대1로 할지 부분부터 협상을 한다면 이게 한 달, 2달 걸릴 수 있는 문제이고요. 만약 저는 현재 국민의힘 기류로 보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당론으로 108명이 전부 다 표결에 불참해버리면 뭐 안철수 의원 한 분 정도 참여할까요? 그 이상은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가결이 되어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을 때 그때도 헌법재판관이 8명이었어요.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려고 하니까 야당이 그때 반대해서 임명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무위원이나 인사청문회 대상을 본인이 임명하고 해임하고 하는 것은 월권이다라는 일반적인 해석과 관행이 불과 10년도 안 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헌재 재판관 3명을 한 총리가 임명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탄핵 가결이 될 가능성도 낮지만 가결이 되더라도 이 헌재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관계로 이제 당장 이제 뭐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당장 이제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소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첫 걸림돌로 작용할 텐데 홍익표 의원 그리고 이제 오영석 변호사 의견 간단하게 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예. 결국은 뭐 그 권한대행이 만약에 탄핵을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핵심은 여야가 합의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한다면 권한대행이 하는 거에 대한 그 이의 제기가 그 입법부에서 제기하지 않는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장해찬 최고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3명을 선임하는 방식에서 여야가 어떻게 합의할 건지 그리고 그 권한대행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인지 그것만 여야가 합의한다면 권한대행이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같은 정국에서 이제 합의가 쉽게 될 것인가, 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여야가 권한대행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합의에 이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합의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사유를 써서 낸 전문이나 아니면 그 헌법재판관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탄핵 소추를 진행했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앞으로 그거는 이제 가결이 되고 나서의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제 여야의 재차 합의를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합의가 돼서 어떤 문제 해결로 나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계엄 사태를 계기로 안 그래도 많았던 이 정치권 뉴스가 더 많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당장은 야권이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기로 한 모레까지 이어질 정치권의 공방, 그리고 그 전에 대통령이 추가로 담화를 내놓을지까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